노르웨이 출신의 환경공학자 알리사 베르그소는 연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겨울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하얀 눈이 밤새 도시를 뒤덮었고 알리사는 노르웨이에서처럼 혼란스러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한국도 이 정도 눈이 오면 도시 기능이 멈추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겨울 폭설이 오면 출근길은 아비규환이 되고 주요 도로는 몇 시간씩 정체가 되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러나 그날 아침 7시 예상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차량들은 막힘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중에도 도로는 정리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알리사의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녀는 창문을 박차고 나가 가까운 거리를 걸으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사는 곳곳에 배치된 소형 제설 장비와 도로에 흩뿌려진 염화칼슘 분사 차량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가게 주인들과 주민들은 자기 앞 도로를 자발적으로 치우며 서로 돕고 있었죠. 도로 곳곳에는 CCTV와 연계된 자동화 장치가 실시간으로 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알리사는 한국의 도시 관리 시스템에 처음으로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가설과 상식을 뒤엎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한국의 숨은 비밀을 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무엇보다도 사람과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이 놀라운 장면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알리사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알리사는 도시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기계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중년 남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색의 조끼를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손에 무전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작업을 주도하는 분들인가요? 알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들 중 한 명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동네 제설 봉사단이에요. 눈이 올 때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치우고 있답니다. 한국은 이런 게 조금 익숙한 편이에요. 알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팀이라니. 노르웨이에서도 이런 형태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의 작업이 완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알리사에게 작업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이 오면 구청에서 자동으로 우리 동네에 문자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맡은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제설 차량이 큰 도로를 맡아서 돕고요. 끝나면 모두 모여 한 잔씩 하며 정리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알리사는 이들의 노력이 단순히 자발적 봉사,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탄탄한 신뢰와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알리사는 동네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작은 제설 기구들을 사용해 놀이처럼 눈을 치우고 있었죠. 그 모습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화를 엿보게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한다. 알리사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한국의 눈 치우기 작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어떤 원칙과 기술이 작동하고 있을까?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감탄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학자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노트를 펼쳐 처음으로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사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구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제설 작업을 총괄하는 담당자와 면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담당자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며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위협하는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담당자는 알리사에게 한국의 핵심 제설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전 예방 제설 시스템이었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 자동으로 염화칼슘을 분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눈이 쌓이기 전에 녹아버리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주요 기상 관측소와 연결되어 있어 눈이 내리기 전에 정확한 시점에 작동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로에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죠. 알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내리기도 전에 제설 작업이 시작된다고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네요. 또한 담당자는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제설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설 차량과 장비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설 차량에도 GPS와 AI를 탑재했어요. 이 차량들은 스스로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하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죠. 심지어 염화칼슘 분사량도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알리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내내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노르웨이에 도입된다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작은 제설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활동적인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알리사는 이 대화 후 한국 제설 시스템의 본질이 사람과 기술의 협력임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이 단순히 눈을 치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욱 강렬한 계획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구로 정리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알려야겠어.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알리사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와 비교해 한국의 제설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예방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눈이 내린 후에 제설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눈이 오기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상청과 연계된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소를 운영하며 눈이 내릴 가능성을 초 단위로 예측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제설 작업 신호를 보내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확한 예측이 없다면 효율적인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알리사는 이 시스템에 감탄하며 이런 정밀한 기상,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한국의 제설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주목한 것은 한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알리사는 수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투입해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네에서는 제설 작업 후에 작은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음료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알리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눈치우기 작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화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이 부분을 자신의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국의 첨단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제설 차량에는 열 감지 센서와 GPS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고, 도로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염화칼슘 분사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한 도로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한 관계자가 화면을 보며 차량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술을 통해 사람의 수고를 줄이고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알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리사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단순히 눈을 치우는 기술을 넘어 사람과 기술, 그리고 조직이 하나로 결합된 모델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발표 주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 기술과 커뮤니티의 융합이 만든 기적.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이 특별한 사례를 국제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알리사는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구청의 협조를 받아 제설 차량에 동승하며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에서 출발 준비를 마친 제설 차량에 오른 그녀는 담당 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서울은 눈이 와도 항상 빠르게 복구됩니다. 제설 작업은 단순히 도로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기사의 진지한 말에 알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알리사는 차량 내부의 첨단 장비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도로 온도, 습도, 그리고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차량이 달리는 동안 눈의 두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염화칼슘 분사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사는 알리사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도로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분사량을 약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분석된 결과예요. 그들의 첫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 구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아 빠른 제설 작업이 필요한 구역이었죠.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알리사는 차량 뒤쪽에서 염화칼슘이 분사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제설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에 참여하며 도로는 단 몇 분 만에 눈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도시 관리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해요. 기사는 작업이 끝난 후 알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경로와 속도, 염화칼슘의 사용량은 모두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알리사는 직접 체험을 통해 한국 제설 시스템의 디테일과 조직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설 차량 내부에서 느낀 감동을 바로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후 알리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도로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제설 작업을 모니터링하며 조율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 상황이 나타나 있었고, 센터 직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할 지역에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자연현상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센터장의 말은 알리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체험은 그녀의 연구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알리사는 자신의 발표에서 이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상세히 다룰 계획을 세우며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알리사는 국제환경공학학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연구 제목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 기술과 커뮤니티의 융합으로 그녀가 목격하고 분석한 내용을 총망라한 발표였습니다. 학회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로 붐볐고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주제는 발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리사가 준비한 연구 자료가 담긴 USB가 갑자기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파일 손상 메시지가 떠오르자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손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발표 자료는 그녀의 몇 달간의 노력을 집대성한 결과물이었고 대체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연구 파트너였던 구청 제설 담당자가 알리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업 중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체 자료를 만들어 보죠. 한국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알리사는 한 줄기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와 구청팀은 밤새도록 함께 작업하며 대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실시간 제설 작업 기록과 분석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발표 자료를 제작했죠. 이런 기술이 연구에도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리사는 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알리사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발표장에 섰습니다. 그녀는 대체 자료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 제설 시스템의 혁신성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전 예방 시스템, 주민들의 참여,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며 그녀의 연구가 얼마나 실질적인 사례로 가치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과정을 넘어 기술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성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사례이며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알리사의 발표는 예상보다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사례 연구와 데이터를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몇몇 도시 관리자들은 한국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발표 후 알리사는 한 노르웨이 학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면 폭설로 인한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소개해 준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알리사에게 그간의 노력과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협력 모델이 과연 다른 문화권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녀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알리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알리사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발표 직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구조 덕분에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시민,
의식과 정부의 강력한 조직력이 결합된 특수한 사례로 보입니다. 노르웨이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이런 협력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한 유럽 학자의 질문에 청중들 사이에서도 동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분명히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자 한 것은 그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시민 참여와 기술 활용의 조화라는 원칙은 환경이 달라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일견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몇몇 전문가들은 알리사를 찾아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도입할 수 있어도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건 문화적인 장벽이 큽니다. 한국처럼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대화들은 알리사에게 다시 한번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단순히 칭송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다른 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알리사는 회의장 근처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출신의 한 도시 계획 전문가는 알리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정착된 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시민들이 참여를 꺼리거나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면서 신뢰를 쌓아왔죠. 그 말에 알리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해 온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겠군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연성과 열린 자세겠죠. 알리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회 참석자들과의 후속 논의에서 이런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각국의 사회적 특성과 여건에 맞게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일부 회의적인 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녀의 연구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알리사의 발표와 후속 논의는 국제학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히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과 공동체의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전 세계 도시 관리 시스템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학회 이후 알리사는 여러 도시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며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알렸습니다. 강연을 마칠 때마다 청중들은 묻곤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알리사는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한 걸음씩 신뢰를 쌓아가며 완성된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녀의 강연은 많은 도시 관리자와 환경 전문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알리사의 제안에 따라 제설 시스템에 사전 예방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었죠.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한국의 방식을 참고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설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몇 달 후 알리사는 그 마을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리사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마을의 겨울을 새로운 방식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설은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히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알리사는 비로소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성취를 넘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히 제설 시스템을 넘어서 협력과 혁신의 가치를 가르쳐줬어. 이후 알리사는 환경공학과 도시계획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설정하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테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의 모범으로 회자되며 환경과 사람,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